네, 현재 시각 9시 34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의 낙폭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2% 하락한 2,902포인트 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더 하락한 1.4% 하락한 778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담당 작가님이 카카오톡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네. 뭐 자료 전달돼 게 있나 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좀 빌미를 작용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 확전이 이제 또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정말 지금 몇 달간의 쉼없이 또 올랐던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져도 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했던 우리 시장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승세를 이어왔을 때 정말 적게 올랐을 때도 평균 한 1%대는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많이 오른 날은 하루에 뭐 2% 이상도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뀌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V 코스피, 그러니까 변동성 코스피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저번 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 변동폭에 대한 축소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결국에 이제 대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대선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따른 시장의 민감성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시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산이 높게 올라가면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쏟아지면은 또 무서워가지고 또 못 사겠는 게 어떤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주도를 했었던 섹터 가운데서는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포모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또 기회의 장을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질문들 한 가지씩 주제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들 주제 확인해 보시죠. 경협주 필수 시대. 오늘장에서도 그래도 장 초반에 지금 경협주 일부 버티고 있습니다. 아난티의 주가도 지금 7%대 급등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좋은 사람들의 주가도 4%대 강세. 최근에 3거래 연속 오늘장까지 경협주가 좀 버텨내고 있는데 경협주가 사실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해도 좀 접근하기 어려운 테마잖아요. 네, 워낙에 이제 또 이슈가 없어지면 금방 또 주가도 사그라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경협 테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권이 완전히 좀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죠. 그럼 결국에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북한과의 관계를 대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업으로 풀겠다라는 어떠한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북한 측의 대응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인데요. 대남 이제 확성기를 똑같이 이제 중단을 시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유화적인 이러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을 조금 이제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들은 지속해서 좀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대.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1차 랠리는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2차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정이 앞으로 조금 한 번 더 크게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절반 정도는 또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상승 시기도 반드시 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회담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정책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10,000원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른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3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이제 또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죠.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뭐 평창올림픽을 할 때도 이제 남북 단일화를 또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거의 단기간에 뭐 한 3-4배 이상도 뛰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번에 뭐 전 고점인 2-3만 원까지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13,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터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남북 경협주 가운데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난티를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가 1,580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규 접근의 가능 여부가 관건인데 뭐 3,000원 정도 수익은 굉장히 또 큰데 신규 접근을 하려면은 이게 뭐 10,000원대 초반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좀 비싸긴 한데요. 10,000원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눌릴 거를 감안해서 항상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00원 이하대까지 또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1차적인 기대감은 어제랑 오늘 이제 아침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저점에서 매수한 이런 매물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서 추가적으로 10,000원 이하대까지 한번 보시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경협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질문들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발 불안 다시 한번 야기가 되면서 정유주 쪽에 있어서의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현재 지금 흥구석유가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극동, 유화 등의 종목들 그리고 굵직한 종목 중에서는 S-오일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의 상승세 이게 어쨌든 중동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부터 중동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런 핵 협상에 대한 타결이 이제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WTI 특히나 유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원유 매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급량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가장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정유 화학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유가가 비쌀 때 이제 좀 사들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마진이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제 마진이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의 어떤 주가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S-오일이라든지 이제 말씀 주셨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석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걸 뭐 성장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은 유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경기 회복이 더딘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또 급락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장기보다는 이제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는 S-오일이 이제 4%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나 뭐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보는 이유가
현재 이제 가장 이제 저점이었던 부분이 한 2021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가장 이제 하락세를 좀 띄었던 부분들인데 현재 이제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21년 부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을 거의 다 이제 다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부터 뭐 코로나19보다 더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더 내려가기도 어렵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는 현재 한번 오버슈팅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유주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대형주를 공략해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SOE를 지금 탑픽으로 골라주셨는데 한번 내용 볼까요? 네, 소일 같은 경우에 그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면 뭐 사실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중소형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규모를 봤을 때는 이제 SO일만큼 못 미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워낙에 뭐 사업을 좀 많이 다각화하고 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구조를 조금 열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 석유, 화학, 정유 이쪽으로 이제 100% 치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테마담보다는 그래도 조금 대형주 위주로 한번 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OE에 대한 목표 주가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 이후로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65,000원대 상상 막혔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또 실적 역시도 바닥을 다지고서 이번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65,000원까지는 좀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7만 원대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OE를 탑픽으로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 7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들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주제일까요? 게임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넥슨 게임즈의 주가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는데 텐센트로의 피인수 소식이 지금 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8%대 급등세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렸습니다.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뭔가 내용인들이 전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카더라 통신 정도입니까? 아직은 좀 카더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소식을 제가 아까 이제 방송국으로 오면서도 조금 접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텐센트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발표를 한 부분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침에 뭐 한 15% 이상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좀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카더라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소식이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게임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한한령 때문에 특히나 게임도 그렇고 콘텐츠 쪽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에도 굉장히 좀 용이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요. 최근에 엔터주들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기업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탑픽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제 시프트업을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네. 뭐 올라갈 만한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대 주주가 이제 또 텐센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케라든지 스텔라블레이드 모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2,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의 경우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조금 올랐었던 부분들인데 항상 그 신작에 대한 부재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못 갔던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PC 버전으로 또 출시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흥행 고조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또 1시간 만에 전 세계 뭐 동시 접속자 수가 5만 명을 또 돌파한 만큼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한번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뭐 K 콘텐츠 육성 방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인디 게임을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은 앞으로 이제 뭐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질병 코드에서 앞으로 좀 유보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권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게임주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되 특히나 이제 그 주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대 주주나 2대 주주 쪽에 중국 기업이 좀 껴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모멘텀을 더 크게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프트업이 가장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상장 당시부터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나왔던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6만 5천 원에서 이제 6만 원대에 굉장히 좀 많이 몰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마의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쭉쭉쭉 잘 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결국에 이제 매물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뚫어내면은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것은 또 일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그만큼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흥행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한번 좀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들 함께했고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